기분 나쁨을 잃으면 당신은 통제당한다. 늘보는 친구한테 힘들다고 했다. 친구가 말했다. 솔직히 늘보는 원래 좀 예민하잖아. 별거 아닌 것 같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늘보는 웃었다.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카페를 나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근데 자꾸 드는 생각.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오버한 건가?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기분상의 죄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 검사석에 앉는 것. 피고도 늘보, 판사도 늘보. 그 회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끊는지 지금 시작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늘보는 어릴 때부터 들었다. 별거 아닌 걸 갖고 왜 그래?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힘드냐? 감정을 꺼낼 때마다 돌아온 말들이다. 어른이 된 후에도 똑같았다. 회사에서 고릴라 팀장이 말했다. 늘보 씨는 진짜 유리 멘탈이에요. 이런 것도 기분 나빠요. 다들 웃었다. 늘보도 웃었다.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다.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인이 말했다. 왜 그런 것도 상처받아?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늘보는 맞다고 했다. 자기가 예민한 거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가족이 말했다. 뭐가 기분 나빠? 그냥 넘기면 되지. 늘보는 죄송하다고 했다. 반복됐다. 늘보는 점점 자기 감정을 믿지 않게 됐다. 기분이 나빠도 일단 내가 예민한 건지 먼저 확인하게 됐다. 확인하는 사이에 감정은 흐릿해졌다. 흐릿해진 감정은 말할 수가 없다. 이건 늘보가 예민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가 있다. 위험을 감지하는 곳이다. 수만 년 동안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면 무리에서 쫓겨났다. 쫓겨나는 건 죽음이었다. 그래서 뇌는 학습했다. 기분 나쁘다는 표현 즉 위험 신호, 억누르는 것 즉 생존 전략. 편도체는 지금도 그렇게 반응한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려는 순간 심장이 빨라진다. 목이 잠긴다. 입이 닫힌다. 괜찮다는 말이 대신 나온다. 늘보가 카페에서 웃은 건 괜찮아서가 아니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반응한 거다. 늘보가 못된 게 아니다. 편도체가 그렇게 설계된 거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마비라고 한다. 감정을 너무 오래 억누르면 감각 자체가 둔해지는 것이다. 처음엔 기분 나쁜 걸 참는다. 그 다음엔 기분이 나쁜지도 잘 모른다. 그 다음엔 뭘 느끼는지 자체를 모른다. 늘보는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기쁘지 않았다.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화가 안 났다.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슬프지 않았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다. 늘보는 그게 자기가 강해진 건 줄 알았다. 아니었다. 감정을 느끼는 근육이 약해진 거다. 오래 쓰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든 것처럼 기분 나쁜 감정은 사실 경계 신호다. 지금 내 선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 이 관계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게 늘보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신호가 꺼지니 위험도 안 보였다. 경계선이 침범당해도 몰랐다. 한계가 늘보를 소진시키고 있었는데 버티는 게 맞는 줄 알았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신은 점점 덜 느끼고 더 많이 참게 된다. 늘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참거나 아니면 갑자기 폭발한다. 폭발하면 주변이 당황한다. 당황한 얼굴을 보면 또 자책한다. 다음엔 더 참는다. 감정은 말로 꺼낼 수 없으면 몸으로 나온다. 이유 없는 두통, 잠이 안 오는 밤, 멀쩡한데 눈물이 나오는 출근길. 늘보는 그게 피로인 줄 알았다. 감정이 쌓인 거였다. 세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짜증난다. X. 무시당한 느낌이다. O. 억울하다. X. 내가 한 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O. 서운하다. X.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받은 느낌이다. O. 붓둥그려진 감정은 표현할 수 없다. 지름이 붙어야 말이 된다. 말이 돼야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생긴다. 늘보는 그날 밤 해봤다. 힘들다고 했더니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왔다. 진정받지 못한 느낌, 혼자인 느낌. 그 자리에서 웃어야 했던 수치심. 예민한 게 아니었다. 정당한 감정들이었다. 둘, 말하기 전에 기록해라. 오늘 누가 기분 나쁘게 했는지,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문장이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민했나 싶어진다. 기록이 그걸 막는다. 같은 사람과 만난 날 항상 같은 감정이 적혀 있으면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셋, 작은 것부터 말해라. 처음부터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고 할 필요 없다.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은 조금 불편했어. 이유 길게 설명하지 마라.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파고든다. 그게 왜 불편해? 어느 부분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마디면 파고들 틈이 없다. 늘보는 그 친구에게 며칠 뒤 말했다. 그때 예민하다는 말 조금 불편했어. 손에 땀이 났다. 심장이 빨라졌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한 느낌이 올라왔다. 친구가 잠깐 멈췄다. 아, 그랬어? 미안. 그냥 편하게 말한다는 게 그렇게 들렸구나.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기분 나쁘다고 말했는데 늘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다. 기분 나쁜 걸 말해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배운 날이었다. 늘보가 완전히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여전히 기분 나쁜 표정을 들키면 먼저 웃으려 했다. 말하고 나서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됐다. 그 감각이 바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달라진 게 생겼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예민해. 나는 유리 멘탈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민한 게 아니었다. 감정이 살아있었던 거다. 문제는 감각이 아니었다. 그 감각을 꺼내도 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말해줬어야 했다. 기분 나빠도 된다고. 그게 예민한 게 아니라고. 내 감정은 내 거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몰랐던 거다. 그게 시작이었다. 오늘 기분이 나빴던 순간, 그때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름 하나만 붙여봐라. 짜증, 창피함, 억울함, 무시당함, 혼자인 느낌. 그 이름이 생각나면 댓글에 써줘라. 상황 말고 감정 이름만. 기분 나쁜 것도 말해도 된다.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가 살아있어야 늘보가 살아있는 거다. 이 영상 저장해둬라. 다음에 또 기분 나쁜데 말을 못하겠는 날, 그때 다시 보면 된다. 주변에 항상 괜찮다고만 하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 하나 보내줘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빠르다. 늘보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온다. 구독하면 같이 볼 수 있다.